나에게 내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를 낼 거며 그리고 그 목소리를 지킬 것이다. 안녕하세요, 장다르키입니다. 제가 드디어 40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웃을 때가 아닌데. 네, 나르시시스트와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에서 고통까지 받게 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격 특징을 다루는 용어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people pleaser,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 egoist, 그리고 codependent, 동반 의존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지난 시간에는 people pleaser를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두 번째 egoist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goist는 오은영 박사도 금쪽 상담소에서 이미 다룬 개념으로 다시는 나르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나르와의 고통스러운 이혼을 경험하고 또 극복하면서 느낀 것은 나르에 대한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어떠한 특성이 과연 이 나르와 사랑에 빠지고 수많은 경고들, red flags들을 무시하게 했는지 이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고칠 거는 고쳐야겠더라고요. 그래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코이스트란 도대체 무슨 말이며 에코이스트가 되는 이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이 10가지 대사들을 알아볼 거예요. 나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6가지의 생각과 이 마음의 초점들을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이 중요한 내용을 위해서 끝까지 영상에 봐주세요. 오은영 박사는 금쪽 상담소 17회에서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로 에코이스트를 언급했는데요. 그녀는 당신이 에코이스트인지 아닌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1.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2번째, 문제가 생기면 내 탓부터 한다. 3번째,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4번째,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5번째,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이 중 해당되는 게 있나요? 자, 그렇다면 에코이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에코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님프, 즉 아름다운 여인 모습의 정령으로 남이 한 말의 끝에 한 말들을 따라해야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주에 걸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에코처럼 에코이스트들은 자신의 언어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런 극심한 나르시시스트인 파트너 및 그런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자주 맺게 됩니다. 이 에코이즘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사람들의 욕구와 그 기분을 맞추는 데 적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에코이스트들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 그리고 선호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잘 내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완벽한 파트너인 에코이스트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잘 성립이 되는지 들여다볼게요. 매우 강한 의지와 이런 고집스러운 성격을 가진 나르시시스트는 이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에 에코이스트인 파트너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즉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알고 싶지도 않고 당신의 세계를 이 나르 자신의 생각과 이런 원하는 것들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채우고 당신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우선순위로 대체하려고 하죠. 에코이스트들은 예를 들어 내가 이 방에서 이 적은 공간을 차지할수록 더 나은 것 같아, 양보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이 방에서
가능한 한 이 많은 공간을 차지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에코이스트가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나르시시스트와 이런 에코이스트들의 관계를 한번 바라볼게요. 네, 나르가 자신이 이런 나는 스페셜해 라는 느낌에 의지하거나 중독된 사람이라면 에코이스트들은 이런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을 조금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특별하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나르시시스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이 둘은 정반대의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틱한 성향이 큰 사람들은 에코이즘 성향이 약하고, 반대로 나르 성향이 적은 사람은 에코이즘의 성향이 크게 되는 반비례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처럼 에코이스트는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기 십상입니다. 나르와의 오랜 관계 속에서 이런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에코이스트는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낮은 자존감. 나르와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자기 비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도한 책임감을 갖게 되죠.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로 인해 에코이스트들은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욕구만을 중시하려고 하죠. 다섯 번째,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수용을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경향으로 인해 에코이스트들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이 에코이스트들의 성향을 가지게 될까요? 미국의 닥터 마킨이라는 박사가 세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에코이스트들은 먼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향이 있죠. 즉,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더 강하게 내가 느끼고 깊이 공감합니다. 이런 감수성이 나르시시스틱한 성향이 강한 부모를 만나게 되면 에코이스트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런 나르시시스틱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을 못 참아합니다. 만약 자녀가 욕구 충족이 안 돼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레 아이들을 나무라고 자녀에게 극심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럴 때 아이는 당연히 자신의 욕구를 누르고 부모의 욕구나 감정을 반복해서, 즉 에코처럼, 에코가 이렇게 반사되는 목소리잖아요. 반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부모와의 관계를 좀 진정시키고 잘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아이가 나아가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네, 아이가 에코이스트로 자랄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은, 두 번째는 우울증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고 그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를 돌봐줄 다른 어른이 주위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 특히 이 어른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죠. 우울증을 가지거나 불안감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기 자신이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닐까, 이 부모에게? 아니면 혹시 우리 부모님이 이미 힘든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라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 경우에는 부모 자체가 에코이스트의 모델이 되어서 자녀에게 자신의 욕구를 너무 드러내지 마,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 라고 가르친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겸손의 가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이 아이는 자라서 본인이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감정들이 이미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아이와 만나게 되면 극심한 에코이스트가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에코이스트들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에 종종 자기 자신을 나무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 봐.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그 사람에게 돌아간 건 그래 내 실수지 라고요.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학대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피해자가 그 관계에 남기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학대의 책임은 여전히 100% 그 학대자에게 있습니다. 에코이스트들은 본인의 행동에 너무 큰 책임감을 느낀 나머지 종종 학대를 견뎌내는 이 진창에 발을 들여디디곤 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10가지 대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당신 지금 되게 이기적이야. 네. 만약에 여러분이 본인의 의견을 어필하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면 나르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전형적인 프로젝션, 즉 투사이죠. 자신의 이기적인 특성을 마치 여러분이 이기적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 당신 지금 되게 어리석어. 아니면 지금 되게 어색한 거 알아? 라고 꼭 마치 둘 사이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고 당신이 하위에 있다는 것을 거침없이 알려주는 진짜 싸가지 없는 친절한 나르입니다. 네, 세 번째, 당신 지금 당신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네, 여러분이 의견을 표현하려고 하면 혹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네 라고 무시하죠.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은 당신은 서서히 스스로 의심합니다. 내가 진짜 모르나? 네 번째,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 네, 여러분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려는 시도이자 당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나르 자신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실수로 태어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당신의 근본 자체를 공격하려는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하자가 있으며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꼬집으면서 결론은 또 그래서 당신은 내가 필요해. 여섯 번째, 아무도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아. 네,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해석 버전을 또 알려주려고 한다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당신의 의견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당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자, 여러분이 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일 수도 있고 혹은 집에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직장에서 하는 행동에 태클을 겁니다. 여덟 번째, 날 적으로 돌리면 당신 후회할 거야. 이 말은 즉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봐. 나한테 벌 받을 거니까. 네, 나를 적으로 돌린다고? 어디 용기 있으면 해봐. 깊게 후회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아홉 번째,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당신이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누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겠어. 네, 이렇게 독서를 파트너에게 매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신은 내가 진짜 가치가 뭔가 없나? 나한테 진짜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내 자신보다 내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결국에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세뇌 brainwashed 돼서 스스로의 목소리, 의견을 낼 수 없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anxiety, 불안감이 생기고 depression, 우울증이나 마음 깊숙이 억눌린 화, suppressed anger 같은 이런 무서운 감정들, 위험한 감정들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표현은 당연히 부자연스럽게만 느껴지죠. 평소에 하지 못했으니까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부탁이나 제안을 꼭 거절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 에코이스트로 자라거나 훈련된 당신, 뭔가 억울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나르 파트너는 자기 이속만 차리는 그런 욕구를 끊임없이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막 쟁취하면서 왜 나에게는 내가 형편없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걸까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자기 문제를 나에게 뒤집어 씌운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강압성은 자기의 연약함과 기량 부족을 감추기 위한 위장입니다.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문제를 당신에게 투사하고 당신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둠으로써 그렇게 착각함으로써 무의식히 피 아래 감춰진 이 본인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 해결도 아니죠. 감춰보려는 시도입니다. 이제는 이 나르에 얼토당토 않는 이런 말들을 새겨듣지 않고 새로운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당신 스스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하죠. 먼저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르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기적이야 라고 비난할 거예요. 그렇다면 나르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좋은 거고 난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둘째,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옳은 행동이므로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욕구를 가지는 것은 기량 부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화합의 욕구, 주장하고 싶은 욕구, 긍정의 욕구, 품위와 체면을 차리고 싶은 욕구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넷째, 아픔을 느끼는 것은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상처 주면 당연히 아프죠. 그러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다섯째, 인생의 새로운 접근을 원하는 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가 살고 있는 방향이 꽤 만족스럽지 않다면 당신은 나르가 당신 주변에 이 높이 쌓아 올린 담벼락을 과감히 부수고 당신만의 세계를 다시 쌓아 올릴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의 아홉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의 방식으로 다르게 행동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건전한 생각들과 사실들에 나 자신을 비춰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르시스트의 다분히 의도적인 이런 무시하는 말들을 전혀 새겨듣지 않고 정말 흘려보내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내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를 낼 거며 그리고 그 목소리를 지킬 것이다. 그 나르시스트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듣기 싫은 사람이 떠나면 그만이에요. 제 아무리 독한 나르라도 내 목소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에코와 달리 당신은 당신만의 언어로 보이스를 낼 수 있으며 나르시스트의 기능 장애에 당신의 목소리를 굳이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오늘도 나르에게 피해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날까지 장다르크였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40살 최근에 40살 되신 분들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축하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